안녕하십니까. 담원 김성수 박사입니다. 요때 일어난 일들이, 요때 일어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요때는 학교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그러면 학창시절에, 이제 먼저 제가 묻습니다. 학창시절에 남자아이, 요즘 초등학교잖아요. 그죠? 남자아이와의 큰 분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사수를 넣고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요 대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대원에 가보면은, 아까 이제 힌트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이분은 뭐가 다치는 게 가장 안 좋다 그랬죠, 아까? 경금을 다치는 게 안 좋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경금을 다칠 수 있는 게 얘랑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천간이, 요렇게 쭉 가보면 어떤 게 충돌을 하죠? 그러네요. 요거네. 맞나요? 그래. 자, 얘죠, 얘. 요때죠, 요때. 예.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13살 때입니다. 13살 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살에 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5학년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왜냐면, 9살 때 여기가 1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1, 2, 3, 4, 5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학년 때에, 그럼 요때이냐?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이분은 맞습니다. 라고 해요. Yes. 맞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래요? 자, 여기는 갑인이니까 봐요. 갑이죠. 얘하고는 기준하고는 뭐죠? 겁재이죠. 그럼 겁재이니까 동급생이겠죠. 맞나요? 동급생이죠. 동급생 중에도 여자 학생일까요? 남자 학생일까요? 당연히 남학생이겠죠. 그러니까 남학생과의 요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일이 발생했느냐.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하게 아주 크게 다퉈요. 학교 교무실에 불려가서 다 알 정도로 이때 바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남학생 중에 그분은 이제 경상도 분이라서 한 머스마가 어떻게 나를 너무 지나치게 놀리고, 그죠?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거는 같은 반 아이의 모든 아이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얘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밀어버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얘가 크게 다쳤답니다. 얘가 다쳤어. 그러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같은 동급생들이 전부 하나같이 얘가 잘못했다. 얘가 잘못했고 쟤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냥 너무 놀리고 계속 놀리니까 얘가 이렇게 떠밀었는데 걔가 좀 크게 다쳤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에 뭐라 그럴까 이 머스마에 의해서 큰 사건이 요때 일어난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천간에는 갑과 경이 충돌해서 갑경 충국이 일어나고 지지자면의 변화는 인과 이 인이 오면 인이 동해요. 얘가 와서 얘를 인신을 충돌을 하려고 한다. 인신 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천충지충, 정확히 말하면 천극지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크게 관이 크게 손상을 일으켰다. 누구에 의해서? 겁재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하나를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놀리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 삼아서 이렇게 자기 학업을 위해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략적으로 규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걸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거를 널리 이렇게 알려야겠다. 이게 상당히 살신성인이죠. 이거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보죠. 바로 언제냐면 이때예요. 요 전인 거죠. 이렇게 요 전. 그게 언제입니까? 3살 때예요. 3살 때로 넘어가요. 어린, 아주 애들이죠. 이 3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납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나서 이게 지역 방송의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답니다. 이제 자기가 크게 다쳤고 많이 다쳐서 인사불상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어떤 일종의 하나의 마비가 온 거예요. 안면에 마비 증상이 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겠지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마비가 와서 안면 마비가 와서 말도 좀 저거 했었고 지금은 좀 통화할 때 굉장히 맑고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에 좀 뭐랄까 후유증이라는 게 남아 있었겠죠. 그 후유증은 안면 뭡니까 근육의 어떤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걔가 너무 지나치게 놀린 거죠. 그죠?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는 하나의 자기 그 남자도 아닌 거죠, 사실. 물론 어려서 그랬겠지만. 그것도 교육, 그래도 자기 인성이, 자기의 성품이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 어린 여학생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남자애랑 크게 싸우게 되었던 동기고, 그래서 저때 정확하게 그러한 일들이 발현이 되었던 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면은 요 시기에 3살 때 내가 그런 큰 그를 입을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걸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자, 명리학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사주는 자기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났을까를 알면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볼 때도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늘 우리 윤 박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잘 아는 사주. 아버지, 어머니, 형제, 누나, 동생, 내 주변에 특히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이걸 자꾸 풀어봄으로써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셨구나. 이때 병이 났구나. 이런 등등을 충분히 규명할 수가 있어야 그러면서 그게 임상이 됨으로써 실전에 들어갔을 때 보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한 3년 이상을 이 명리학을 이제 나름 어떻게 배웠다는 거, 시중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이러한 방향성이 아니라 자꾸만 신사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만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다들 이유를 설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릇과 내용물입니다. 그릇과 내용물, 그릇은 격이라고 그랬고 내용물은 상신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유형들이 고장이 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아까는 갑이 일으키니까 동급생, 남학생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가도 우리는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자동차 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6대운 전의 일이에요. 자, 그 6대운 전의 일은 이걸 가지고 이건 뭐죠? 대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건 대운, 큰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6대운 전에는 이게 대운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당연히 그렇죠. 여기부터 10부터 가니까 여기서 6부터 하니까 1부터 6은 10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은 6대운이니까 6부터 이렇게 가는 건데 6, 16, 26 가는데 여기는 10년에 1세에서 6세니까 즉 5년밖에 없잖아요. 10년이 아니니까 여기는 대운이라는 걸 규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소운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대운이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소운, 작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6세 전에, 만약에 9세야, 얘가. 9세 같으면 9, 19, 29 가죠. 그러면 1세에서 8살까지는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밝혀놓은, 그걸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뭐다? 소운법이라고 합니다. 소운법. 요거는 카페 동영상에 소운법 보는 법, 소운법 보는 법에 보시면은 동영상을 살펴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자, 질문자를 위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소운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를 못 잡죠. 없잖아요. 그죠? 10년이 안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대운은 뭘로 보죠?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면 양간이면은 순, 음간이면은 역행, 여명이면은 음간이면은 순행, 양간이면 역행. 이거는 그러니까 역행을 하는 것이죠. 역으로 가는, 역으로 간다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돼. 여기로 가는, 역이 좋고, 순이 좋고가 아니라, 순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방향이고, 역은 이렇게 가는 것이 뭐다? 정방향.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방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이 예를 들어서, 부천역 쪽에 있어라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정방, 집이 저쪽에 공항 쪽에 있어도 공항 쪽으로 가는 사람이 그게 정방향이죠. 그걸 순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순이 좋고 역이 나쁘고라는 뜻이 아니고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이거는 이제 순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역. 이건 뭐다?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가니까 정방향이냐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방향성이에요. 이거를 분석심리학으로 표현할 때는 이걸 뭐라 한다? 그래요. 제이와 저지와 퍼시버. 이렇게 분석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 명리학에서는 순역이라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으면, 분석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지능 성향이 있는데, 그게 뭐 판단형 유형과 인식형 유형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정신분석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의 분화 원리에서는 뭐죠? 이게 양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양의는 다른 말로 동정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동정이다. 그러니까 양의가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들의 구조식이다. 즉,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일본은 여명이잖아요. 여명인데 양간이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가죠? 역행을 한다. 역으로 가는 것이 정향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걸로 기준하죠. 대운은. 근데 세운은 어떻게, 소운은 이 월주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뭘로 기준한다고? 시주로서 기준을 해요. 시주. 그러니까 시주를, 얘는 요걸로 해서 이 양간이기 때문에 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전에가 뭐죠? 정이죠. 그 전에는 병일 거고, 그러니까 정병을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경진이죠. 경진이니까 경전이 뭐예요? 기지. 그 다음에는 무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요. 정유. 그 다음은 병.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진이죠. 진 전에는 뭐죠? 인묘진이니까. 그래, 묘.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여기는 축. 여기는 자. 그러니까 뭐다? 여기가 1세. 여기가 2세, 여기가 뭐? 3세, 아하, 요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때는 세운이라 그래서, 세운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몇 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운전의 유아는 소운으로 본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소운으로 보니까, 요게 1세, 요게 2세, 요게 3세. 3세의 운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봅니다. 이제 지울게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보느냐면, 이렇게 이 해운을 보는 게 아니고, 이해가요? 해운을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본다? 여기다가 정축,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왜 이렇게? 이거는 대운이 아니에요. 대운이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절이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1, 2, 3, 4, 5까지는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얘죠, 얘. 얘가 주관했었겠죠.
그러면 6세가 갔을 때 비로소 뭐예요? 여름으로 갔죠. 그러니까 6세 전에는 다 얘가 주도했죠. 요 계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얘가 가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을원의 신월인데 이때 얘가 투관했으니까 얘가 뭐죠? 계속 끊임없이 얘는 뭐다? 격인 거예요. 그런데 6세 전에 어린아이에게는 소운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운, 그러니까 세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운으로 보니까 정축, 연이 아니고 정축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축운.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게 갑운이죠. 갑. 자, 좀 이따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 그 다음 뭐예요? 병, 그죠? 그 다음에는 을, 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1세는 이분이 1세에는 그 해가 뭐죠? 병이었고 2세가 을이었고 3세가 갑이었겠죠. 근데 3세는 갑이었던 거죠. 만약에 다른 말로 이 미였잖아요. 미니까 그 저는 뭐죠? 병오가 되겠죠. 오. 그죠? 자, 병오 그 다음에 뭐죠? 사오미니까 사오미 사 을사가 되겠고 여기는요 갑진이 되겠죠. 그죠? 갑진 되고 여기는 개묘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세는 그때 세운은 뭐였죠? 원래 갑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볼 거예요. 세운으로 볼 때도 갑이 왔죠. 갑이 왔으니까 갑경으로 이렇게 뭐 하죠? 충북을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해가 가나요? 갑경충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보는데 유화에서는 이렇게 세운도 물론 보지만 가장 보는 건 소운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소운. 유화 때는 이 대운 전에는 소운으로 보니까 정축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정축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축으로 보면 자 이거 지우고 볼게요. 자 여기 다시 적고 정축운을 보는 거예요. 정축운인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언제였다고? 갑진년이 3세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축운이니까 정축운에는 자 여기 여기는 아직 이 정축운은 이 계절로 보는 게 아니고 소운으로 보는 거니까 6세 전까지니까 계속 여기가 여름으로 바뀌니까 여기까지 계속 뭐죠? 가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얘가 올라가서 얘가 뭐다? 격이죠?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인데 정관격이 가을이니까 자기병이죠. 그러니까 뭐를 쓴다? 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를 쓰는 게 있어요. 얘를 쓰는 거예요. 얘가 뭐다? 내용물이에요. 맞죠? 얘는 뭐죠?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얘를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요 운은 어떻게 보느냐? 정축이죠. 정이 와서 어떻게 됐죠? 정이 와서 이 내용물을 어떻게 하죠? 그걸 기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반. 묶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죠? 깨지는 것이 팩에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격이 그릇이 뚫리거나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오염이 되거나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되어버렸죠? 내용물을 덮어서 내용물을 못 먹게 되는 것이죠. 내용물을 못 쓰게 되니까 결국은 격이 깨지는 거예요. 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은 뭐죠? 목생화니까 이게 뭐예요? 식신이지. 목생화, 식신. 식신. 그러니까 이 식신이 뭐를 바로 요 인성의 밥그릇을 엎어버려. 내용을 엎어. 이런 개념을 다 이런 걸 뭐죠? 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식이라는 게는 엎을도자예요. 엎을도자에 밥그릇이. 밥그릇을 엎어버렸다라는 거는 이 두 개가 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성도 보면은 문서예요. 수명성이라고 해요. 식상도 내가 먹고 사는 뭐 의식주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수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성이 두 개가 묶어서 못 쓰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밥그릇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 대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릇이 깨지면 깨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밥그릇이 수명성이 탈환할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그 어느 정도였냐 TV 깨어나지를 못했다는 죽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생긴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축이라는 놈이 볼게요. 축이라는 놈은 또 마찬가지로 축미충이 일어나죠. 축미충이 일어나니까, 그죠? 축 중에, 예, 개신기가 있죠. 개신기가 있고, 개신기가 있고, 미 중에 정을기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정계극이 일어나고, 맞나요? 신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충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해는 그러니까 이 식상, 즉 먹고 사는 문제나 진로나 방향성이 그러한 어떤 그 의식주의 개념이니까 수명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의 문서, 그것도 수명성이에요. 얘네들이 뭐야? 지나치게 충국을 하고 말고 있다. 크게 충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위에서도 뭐죠? 정임으로 이렇게 또 밥그릇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밥그릇을 위에서도 묶었는데 아래에서는 극을 하는, 충국을 하는 그런 엄청. 이럴 때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이제 큰 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는 뭐가 탈이 났느냐면 얘가 탈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릇이 탈이 난 게 아니고 뭐가 탈이 났죠? 내용물이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탈이 날 정도로 만약에 일어났다면 굉장히 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겠다. 그런데 이거는 뭐죠? 내용물이 했으니까 그나마 수술하고 생명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명략적으로도 그렇게 규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소운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운으로 가더라도 또한 뭐죠? 이게 갑이죠. 갑이 와서 뭐가 때리고 있죠? 격을 역시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분의 가장 탈은 격이 깨지거나 또 내용물이 손상이 올 때 큰 탈이 났더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년이라는 말은 소위 말해서 이 소운에서, 육세전에서는 바로 그런 정축 소운, 갑진년에 그런 큰 불상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고, 요 도로에서는 바로 언제 뭐가 일어났죠? 동급생과의, 그쵸? 갑경충, 그리고 인신충이 일어나서 크게 이때 이제 사건이 크게 일어나고, 이것도 남자로 인한 그런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동급생 간에 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번도 이 도로에 가서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언제? 이 도로에서는 바로 이때 경신년, 고등학교, 원래는 3학년이지만 이제 한 해 늦게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한 트라우마를 안게 된다. 그래서 요때, 그죠? 요때 다시 어머니가 중신을 썼지만 위는 천간은 이렇게 합을 하려고 했었지만 축이 와서 미를 때림으로써 충국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활연화되지 못해서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분이 말씀하셨던 1번 독신입니다라는 말, 그죠? 독신이라는 말 이제 이해가 됐나요? 왜 독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은 계속해서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50년은 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그러면은 앞으로 한 40-50년을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또 알아봐야 되겠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이것이 굉장히 귀하게 쓰여지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굉장히 좋은 사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 이 사람은 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화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인중에 이 병화가 투간이 될 때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미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화도 투간이 되기 때문에 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국에 없다. 원국에 없을 뿐
원국에 없는 게 아니라 원국이 없을 뿐 이거 뭐야? 불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넉넉히 불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위에 병정이 투관하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독신은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언제 그러면 남자를 못 만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번 대운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56번 도로에 자, 이민대운에 올해는 이제 계묘년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민년에 오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죠? 예, 해군에서의 투관에 대해서 이게 주전운전수예요. 그렇죠? 주운전수가 얘입니다. 주운전수. 그래서 주운전수인데 이 주운전수는 봄에 왔죠. 봄에 왔기 때문에 힘이 쇠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도와야 되겠죠. 도우는 게 아니라 임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빙고 얘랑이네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얘랑 있습니다. 수는 바로 직접 얘는 그러니까 뭐죠? 견인차죠. 얘가 아시죠? 견인차. 얘들은 원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국. 여기에 뭐가 왔다? 이게 견인차가 이게 이민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견인차고 얘는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무엇이 얘를 힘이 없으니까 뭘 도울 수 있냐면 이 원국에 있는 임과 연에 있는 임과 시에 있는 경이 얘를 도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데 지금 현재 보면 얘는 뭐죠? 원국에 있는 얘를 갖다가 뭐를 하죠?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듬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운에서는 그러니까 금과 수가 오면은 뭐가 좋아진다? 바로 이 운전수가 힘이, 능량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잘 뭐한다? 굴러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그걸 우리는 이제 금수가 오면 이걸 갖다 반긴다 해서 희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 이걸 희신이라고 그런다. 반긴다. 희신이라는 말은, 단어는 이걸 갖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것. 자, 그럼 올해는 계묘년이죠. 계가 왔네.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쓸 수. 그러니까 개가 왔으니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고쳐 써야 될 걸 얘를 갖다 다듬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묶어놨다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얘가 얘를 갖다가 다듬어 썼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 얘를 묶어놨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자유로워졌죠. 학교 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더 수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거는 이제 그 기능성인데, 이게 뭐 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남자 운의 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수리가 되면은 계속 얘는 살아나요. 얘는. 왜냐면 얘를 갖다 얘가 수리해주는 애인데, 얘를 수리를 해버리면 얘가 힘이 그만큼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업이나 공부나 이러한 것들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 볼까요?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내년은 갑진년이 오네요. 자, 이 갑이 오면은 얘를 갖다가 극을 해주죠. 다스려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쟤는 다스려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얘가 뭐를 때리고 있죠, 또? 가장 이 사람이 탈이 많이 났을 때가 뭐였죠? 갑이라는 글자가 와서 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드릴 때, 이럴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죠. 그죠? 그렇다면은 요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고, 대신에 요 갑은, 그죠? 갑은 이 개는 이 물을 기반시켜서 묶어서 다스렸다면은 갑은 얘는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제 하니까 얘는 기신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와서, 그죠?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이 와서 경금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겁재이죠, 겁재. 겁재로 인한이라는 것이에요. 겁재로. 그러니까 겁재라는 말의 의미는 또 뭘까요? 겁재라는 거는 친구, 동료, 형제, 자매, 남매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겁재에 의해서 뭐죠? 이런 충국을 받을 수가 뭐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건강은 그러면은 큰 영향이 있겠는가 없는가를 봤는데 얘는 귀신이죠. 근데 얘도 귀신이죠. 귀신이 와서 귀신을 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그런 상태는 손실이 오지만 이 덜 다듬어져 있는 쟤는 얘가 오히려 이이제이 또는 이이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다스려 주니까 건강은 크게 어떤 손상은 오진 않는다. 다만 관은 좀 손상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관은 학생에게 관은 뭐죠? 학교죠, 학교. 학교의 운은 좀 뭐라 그럴까? 충돌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충돌을 받는다? 겁재에 의해서. 자, 이게 다시 말하면 학교로 돌아가 보면 9살 때, 초등학교, 아니지, 13살 때, 13살 때, 13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동급생, 남자아이와 큰 다툼이 있었죠. 자,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고루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학교에 동급생인 머스마가 되는 거죠. 남자가 돼요. 이 남자를 내년에는 오히려 이때는 동급생의 친구가 관을 때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러므로 이걸 충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충동. 충해서 동하게 하는 원인인데요. 충동의 현상이 일어나고 충극의 현상이 일어나요. 먼저 충극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갑이 경이 와서 때리면 이걸 충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충동은 뭐냐라고 하냐면 충해서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극과 충동에 의하면 어떤 의미적으로는 팔법에서 그 동하는 동인의 원리가 그렇다. 동인의 방향이 그런 건데, 자, 갑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육친적으로 말을 할 때는 얘가 뭐냐면 동급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급생이 관을 때리니까 이때는 뭐냐면 두 가지 현상이라는데, 그것이 남자에 있다면 남자가 나의 관을 움직이는 충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동을 하는데 그것이 얘가 좋은 귀신이에요, 고쳐 써야 될 놈이에요,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쓸 수가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이 와서 관을 움직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좋은 남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는, 내인들의 거친 다듬어서 써야 될 남자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자, 이걸 학교에서 만약에 만나는, 학우라 그래야죠. 어쨌든 만학이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남자로부터 오히려 그런 충동은 일어나지만 그 사실가 충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충동으로 인해서 동급생이 만약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썸씽이라고 그러나? 네, 썸씽을 이렇게 추파를 이렇게 보내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충극 현상이란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만약에 받아줬을 때는 어떤 문제를 할까요? 그게 구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관이 나쁘게 작용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관저구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저구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일 하면 관제로 갈 거고, 조금 약하면 구설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얼레리 껄레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누구랑 붙었네 이런 식이죠. 그런 현상이 동급생과 내년에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한가? 잘 볼까요? 좀 더 그걸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자, 을과 경은 정관이죠. 여기 갑이 왔다라는 것이 갑이. 그러면 갑과 경은 무슨 관계죠? 네, 이거 칠살 관계인 거예요. 칠살의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정관인데
갑이와 옴으로써 뭐가 된다? 내 정관을 흩어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7살의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그래서 동급생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서 내년 올해 작년과 올해 지나가 버렸으니까 작년과 올해는 경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보면 자 내년에는 자칫하면은 동급생에 의해서 하부에 의해서 소위 관제구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잘하면 구설이 날 수도 있다. 유의해야겠다.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가면 을사가 되네. 그죠? 을사가 되면 요 을이 오네. 을이 왔다라는 것은 얘가 뭘 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게 동인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동안하면 얘는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신이 있으면 그걸 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경이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 이럴 때 기준이 합을 하는 걸, 천간을 합을 하는 걸 읽어가지고 합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합득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득이다라고 해요. 그냥 합해서 뭘 한다? 얻는다라는 거. 합득 얻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이대운에서 이 16대운에서 그죠? 이 16대운에서의 을축연이었어요. 그죠? 이 을축연에서는 위는 천간은 합을 하려 하는데 그죠? 밑에는 충미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랬죠. 근데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을사년이 되면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데 봐요. 위는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가 온다는 말은 인사형은 오고요. 그 다음에 사신합이 오고 삼이 사진인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사는 형이에요. 이제 팔법입니다. 이거는 자 팔법은 생극제와 형충협이라는데 이거는 명리학이 아니에요. 팔법은 간지 오행 간지학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명리학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있던 거예요. 천문, 지리, 역법, 뭐 한의, 그러니까 의학 이런 의술 이렇게 모든 것에 총화적으로 쓰였던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그것은 변화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변화의 원리를 어디에다가 쓴다? 그래요. 사주팔자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뭐야? 차용을 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형이라는 것은 사가 오면 일사년에 사가 오면은 자 여기다 적을게요. 을사년에 사가 오면 사인형이 오는 거예요. 사인형. 형이 왔어요. 자 형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무례지형 이런 사인으로 인한 어떤 형이 일어나는데 여기 또 그러니까 뭐가 있죠? 사신합이 있는 거예요. 사신합.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푸는 법이 있어요. 형이 되면은 그러면 형이 된다 그래서 형이 됐죠. 형이 되면 계속 형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해형이 필요한 거예요. 해형. 형을 푸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변화의 법칙인데 계속 형이 되면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푸는 방식이 뭐냐면 사가 인과 형 할 때 뭐가 오면 신이 오거나 그죠? 신이 오면은 사신으로 이 형하려고 하는 얘를 갖다가 합을 해버려요. 사신으로. 합을 해버리니까 인을 갖다가 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형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여기 없으면은 이게 이제 을사년에 을사년에 그러니까 신월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년에 사인형은 계속 1년 내에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인월에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그 인월에 그러한 건데 신월에 가면 그죠? 인월에 그러는데 신월에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그게 월에 갈 것도 없이 사주의 원국에 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가 와서
4인형을 이루더라도 옆에 이 신이 있어서 야, 너 그러지 마 하고 이 사를 갖다가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니까 얘를 갖다가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뭐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먼저는 어떻게 보면 을충년이었죠. 을충년이었기 때문에 을경은 합을 하려고 하는데 충미가 충을 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연결을 하려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후년에는 을경이 합을 하고 사인이 형을 하지만 사신이 묶어버리기 해형을 풀어버린 풀해자 형을 풀어버린.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형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후년에는 실질적으로 뭐다? 얘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활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지금 올해 2년인데 그죠? 62년. 실질적으로 64세 요때 되는 23년이 되는 요때에는 아마도 좋은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때는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죠. 이때 좋은 분이 나타나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정관을 굉장히 맑고 깨끗한 정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남편이 생긴다. 아마 굉장히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죠? 준비된 혼처, 준비된 여자, 뭐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을 소위 그렇죠, 평강공주. 이런 걸 평강공주 사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이런 사람들은 바보 온달이 오더라도 결국 공신을 만드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바로 평강공주죠. 바보 온달을 갖다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로 남자를 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럴 경우에 이 해에 만약에 남자가 온다면 아주 귀한 인연이 될 수가 뭐 있겠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가면은 이 사람은 1번 질문이 나는 독신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죠? 그럼 독신이어서 왜 그렇게 독신인지 알았고, 그럼 계속 독신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더라.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 학문을 내가 잘 계속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임이라는 견인차가 왔다. 그래서 얘가 대표 선수인데 얘가 뭐야? 인성이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 인성인데 이 인성은 뭘 쓰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요. 학교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그랬고, 그래서 그러한 운이 연결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운이 왔다. 그래서 2번, 내가 이 학업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래서 여기서 크게 학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Yes,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별이 5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해서 잘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전화로 질문했던 건데, 뭐냐면, 이제, 수원 역전에, 집이 있다. 이 집이 있는데, 현재는, 오라버니한테 지금 이제 살게 했다. 근데 이게 내가 언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도 그 주변에는 그 집을 다 헐어서 이렇게 빌딩을 지어서 세 받아 먹거나 팔거나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학문을 다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소도 자기 사무실도 번듯하게 갖고 나머지는 또 세도 넣고 그죠? 1층에 세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주, 소위 말해 건물주죠. 그렇게 해서 자기 뭡니까 평생 갖고자 하는 그런 필생의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연금 받듯이 그렇게 세 받아서 잘 살 수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데는 언젠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겠으면 그 다음에 본인에게 또 물어보고 증문즉답으로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러면 그 수원에 그 집을 헐고 내가 그 건물을 지어서 잘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자, 그거 한번 보죠. 자, 지금 이제 1번 도로인데 결국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언제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 가능한 거냐면은 우선 그러한 건물을 설명을 할 때는 건물이라는 거는 자, 건물이라는 것은 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틀. 울타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 그래서 이 주변을 띄어가지고 이 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관의 그러니까 관이 더 도타워지고 그죠? 관이 더 도타워지고 튼튼해질 때 그럴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보십시오. 자, 이건 이민대운에서는 예가 운전수라고 얘가 운전수라고 그랬죠. 견인차의 운전수가 얘가 운전수예요. 얘가 운전수인데 얘가 봄에 왔기 때문에 쇠신이다. 힘이 없다. 그래서 뭐 얘를 쓴다 그랬죠. 그럼 얘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희신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죠? 도와주는 거죠. 토생금으로. 아까 전에 이게 제가 뭐죠? 왕신일 때는 이게 오히려 기신작용을 했지만 지금 이때는 얘가 주운전수예요. 얘가 주운전수인데 얘가 힘이 없어요. 얘가 힘이 없는데 얘로 갖다가 도우는데 토는 토생금을 해서 이걸 희신이라 그러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얘가 오면 좋죠. 그럼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뭐죠? 화토가 되겠죠. 화가 오면 화생토, 그죠? 토가 오면은 토를 토토로 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얘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세운으로 본다면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갑진, 을사, 병호 얘네들은 못 도와주겠죠. 못 도와주니까 다음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요. 자, 여기를 가볼게요. 여기를 가면 바로 여기 왔네요. 28년, 29년이 되겠네요. 이번에 나이 67세, 68세. 이때가 되면은 뭐가 오죠? 얘네들이 음기가 되는 것이죠. 얘가 온다는 건 얘를 더욱 독특하게 만들어주겠죠. 관이 어떻게 되죠? 뚜렷하게, 울타리가 굉장히 뚜렷해지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 제가 확실히 여실해지겠죠. 확실히 이렇게 밝혀진다 이런 뜻이에요. 함으로써 결국 언제? 요 시기.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은 뭐가 이 울타리가 그죠? 이 울타리가 매우 견고해진다. 다듬어지고 견고해진다. 그러므로서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겠구나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올라간다. 이때. 그러면 요때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전화 상담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어머 제 계획도 이거였는데요. 그래. 제 계획도 요때쯤 생각했는데 그게 딱 응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은 내가 계획한 거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희기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희하다라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때에 그러한 것들을 살펴가면은 매우 좋은 것이다. 요때 아마 틀림없이 그러한 이 관을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총론하면은 이분의 질문이 보면 이분의 질문은 그래 처음에 난 독신이고요. 내가 이 원광에 공부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이걸 끝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질문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이 뭐냐면 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다른 집들은 다 벌써 지어서 빌딩을 올렸다는 거예요. 수원역 전에. 그래서 자기도 이걸 헐고 언제든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건데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응기가 글자에 다 녹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질문자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요. 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단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은 다음에 또 다른 질문에서 답변 드릴 때 조금씩 더 떼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학업의 증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자님이 자신의 처음에는 궁금해서였지만 나중에는 왜 그런가라는 어떤 그 탐구가 생겼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응기가 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받고 싶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로 제가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카페 다음에 가시면은 담원영리학회, 다음에 가서 담원영리학회라고 치시면은 이제 담원영리 미래예측의 학회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가입을 하시고 정형원 등록을 하시면 정통영리, 즉 작평학이죠. 작평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강의 동영상은 제가 무료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제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마음껏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가져가시는 대신에 이 동영상을 역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이 정도는 좀 눌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지금 끝나기 전에 한번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